여러분, 주식시장의 양도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지금까지는요, 지분율 1%나 혹은 10억 이상의 주식이 거래될 때만, 그리고 그때 양도 차익이 났을 때만 소득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물론 손실이 날 경우에는요, 다음에 세금에서 이를 반영해 주기도 했죠. 지금 대한민국 증권시장은요, 세금이 양대산맥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양대산맥이라고 하지만 하나의 산맥은 좀 그렇고요. 거래세 중심이에요. 거래세 중심. 증권을 거래할 때마다 세금이 계속 붙는 게 거래세거든요. 이거는요, 증권을 거래할 때 내가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되고요. 내가 이익을 봐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낸다, 세금이 있다, 이 말도 여기서는 좀 틀리죠, 그죠? 내가 손실을 봤는데, 손실을 봤으면 소득이 없는 거잖아요.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은 내야 돼.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가 거래세 다음이 양도세인데, 양도 차익에 물리는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 정확히는요. 지금은 이제 1% 지분 이상이라든가 10억 원 이상인데, 여기도 그 밑으로 있잖아요. 10억이 안 되거나 지분율 1%가 안 될 때 거래를 할 때는 양도 차익에 이 세금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역대 정부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선진국은요, 거래세가 없거든요. 양도 차익에 이게 세금을 매기거든요. 양도 차익이 뭐 주식이 10개가 되면 어떤 쪽은 이익을 내고 어떤 쪽은 손실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익을 노는 거, 손실을 내는 거 1년을 다 합친 다음에 과세를 하는 거예요. 과세를. 예, 손실에 대한 과세를 안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익에 대한 과세만 한다는 건데, 예. 그런데 지금까지 왜 못했느냐? 주식시장이 붕괴될까 봐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예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제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바꾼다는 겁니다. 이제 정부가. 왜 바꿀까? 뭐 말 안 해도 뻔한 이야기죠. 거래세를 한목에 없앨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찬 대표가 방문을 했을 때 거래세 낮춰주겠다 해서 0.3%의 거래세를 0.05% 낮춰서 지금은 0.25%입니다. 그러면 0.25%라는 거래세를 한목에 없애고 양도세를 도입한다? 이렇게는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준비기간이 2023년까지 2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2년 준비해서 양도소득세에 물리겠다는 방침을 정부가 완전히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세는 점점 낮춰가겠죠.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3억 이상의 이제 양도소득세를 매긴다든가, 또 2013년 가면 2년 후에 가면 3억이 아니라 이제는 다 모두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겠죠. 예, 갈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손실이 난 거, 이익이 난 거, 여러 개 주식을 갖고 있을 때 그거는 이제 합산해서 계산하는 그런 방식도 지금 도입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세금이 엄청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고요? 당장 거래세라는 게 거래할 때마다 0.25%가 늘어나잖아요. 이거보다가 자, 증권시장 한번 볼게요. 지난해 말 직접 투자자가 619만 명입니다. 619만 명. 또 동학개미운동 등으로 불어난 주식 계좌 수가 300만여 계좌입니다. 300만여 계좌. 늘어난 게 그래요. 늘어난 게. 그 다음에 펀드 계좌가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744만 개입니다.
744만 개. 이 중에서 중복 투자 다 제외하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얼마 정도요? 1,000만 명 정도. 1,0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투자할 거다. 이미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2023년부터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1,000만 명이 생겨요. 1,000만 명. 예. 거래세가 완전히 폐지되겠습니까? 폐지는 완전히 하지 않을 겁니다. 순차적으로 할 거예요. 순차적으로. 예. 그리고 거래세 일부는 남겨놓을 가능성이 크고요. 아무리 내린다고 하더라도 예, 거래세를 한꺼번에 내리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이 안 늘어난다고요? 결국 세금이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세금이. 예.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증세 없다고 했어요. 그거는 보편 정세를 말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를 올린다든가 모든 사람들이 올라가는 보편 정세예요. 근데 이런 정세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도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래도 부족하면 결국은요. 예, 여러분 결국은 보편적 정세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은요. 이렇게 되면 증권시장에서 세금은 굉장히 많이 거둘 수가 있잖아요. 0.25%를 잦은 거래, 뭐 자주 거래하니까 거래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은 많이 거치잖아요. 그렇지만 양도소득세는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예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예요. 예, 세금 규모가 다르고요. 이익이 있는 곳에 실제 세금을 매긴다고 하니까 결국은요. 주식시장 자체가 이거를 세금 폭탄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커질 거예요. 그리고 선진국 모양새니까 가져가긴 할 거예요. 게다가 지금 정부는 증세의 현안이 돼 있거든요. 임대소득세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게 뭐예요? 결국 임대소득세의 세원을 찾아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500만 정도가 나옵니다. 500만. 지금 현재 임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한 680만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180만 정도는 임대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500만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세원 발굴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0.25%를 계속 두드리는 것보다가 1,000만 명이 주식시장에 버는 돈으로 20에서 30% 양도소득세를 때리는 게 훨씬 더 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금은 결국은 정세가 된다. 게다가 여러분 부자 정세에서 이게 안 간다고 하는데요. 부자 정세는 이미 갈 때까지 갔다. 대기업 정세도 갈 때까지 갔다. 여기에서 과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어딜까? 그것은 좀 더 두고 보면 알 일입니다. 결국은요. 시장은 계속 과열되고요. 당분간은요. 여기 보이는 주식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의 힘이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순식간에 이렇게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급등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코로나19의 어떤 안정세 이거 코로나19에 제압이 되지 않는 한 계속 왔다 갔다 급등세를 왔다 갔다 유지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게다가 실물 경제가 받쳐줘야지 주식시장이 계속 유동성 힘으로라도 버티고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실물 경제까지 받쳐주지 않으면 심리적 마지노선이 깨지거든요. 심리적 마지노선이 깨지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커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자체가 이미 고수들의 잔치로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이제 초보자들은 주식시장에서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모든 걸 내치기만에 투자해야 되고요. 누가 간다고 따라서 장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가는 사람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똥장군 쥐고 장에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